아까 다른 그 특파원 동료분도 말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부통령이 직접 첫 만남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할 만큼 이게 대단한 이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외교 전체, 대한민국 전체 외교 접근법에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 이전에 어떤 그 미국 교포분을 만나니까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 교포들이 이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더 요청하고 진실을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뭐 법적 이런 제도적 문제 못지않게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그 비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북한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특사 파견을 제안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북미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벤스 부통령이 실제로 특사로 갈 수 있다면 정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상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예, 총리님, 저는 서울신문의 임주영입니다. 저는 북한하고 쿠팡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좀 그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북한 관련해서는요. 그 특사 파견을 총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벤스 부통령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총리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특사 파견이라는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좀 발언이 나왔는지, 네네.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쿠팡 관련해서는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총리님께서 그 쿠팡과 관련된 정보를 그 벤스 부통령과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미국에 뭘 보고하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속한 정보라는 거는 미국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팩트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총리 국민일보 임성수입니다. 총리님께서 예전에 계엄 관련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미국에서 처음 계엄 사태 때 바이든 정부긴 합니다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나 미국 조야의 반응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한국의 계엄에 대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내란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커트 캠벨 차관보 등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똑 떨어지게 뭔가 구체적인 반응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정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평가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 분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정부에 대해서건 로비로 풀려고 하는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양국 정부의 관계는 이번 쿠팡 문제 등을 오해 없이 풀어가면서 훨씬 돈독하고 강화될 것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호 문제 해결 내지는 인식 공유 역량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연관해서 공유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국내법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법적 절차의 어떤 진행은 그 자체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된다. 두 번째, 그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팩트와 관련한 오해라든가 왜곡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양국 정의 어느 정부가, 예를 들어 이번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런 것을 설명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법 절차 시스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리포트한다는 뜻은 100%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 주신 대로 공유라는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다면 그 쿠팡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명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체의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판단하고 오보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순간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었고 저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의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핵 문제를 푸는 어떤 단계론 또는 옵션 등을 포함해서 긴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즉자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하나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사 파견이라는. 그리고 특사 파견 등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에게 혹시 미국 측이 더 조언을 구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인물이 특사로 가는 것이 참 적절하겠는가. 93년도 1차 북핵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우방국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입장에 선다면 저는 사실 나름대로 최적의 인물 몇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는 걸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참 잘하고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 양쪽 어느 문제 제기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내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헌법이었고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 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계엄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서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레거시, 정통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한미관계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